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참 양문석 사건 참 기가 막힙니다. 점입 가경인데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양문석이가 사기 대출 피해자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조국 입시 발언 재소환 이런 제목인데 조국은 그때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적 없어 이런 발언이 재소환된다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양문석 후보가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논란이 일자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 온라인에서는 진짜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피해자 등 비판과 함께 과거 조국 딸 때문에 입시에서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했던 발언이 재소환됐다. 31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 후보와 조국의 발언을 비교한 글이 올라있다. 양문석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 금고에서 사업자금 11억 원을 빌려 2020년 31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생긴 대출을 갚았다. 양 후보는 30일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는 말에 눈을 감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다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했다. 네티즌들이 주목한 조국의 과거 발언은 작년 5월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나왔다. 조국은 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입시에서 떨어진 적은 없다고 했다. 조국은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다며 이에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논리가 같다. 조금 잘못은 했는데 피해자 없으니 괜찮다는 건가? 내 잘못을 법대로 처리하라는 건 탄압이고 내가 저들을 심판할 때니 힘을 달라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국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반박을 받았다. 검사 출신 김웅민은행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고 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다. 김웅은 응시자 중에 사람 아닌 존재는 없으므로 조국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양문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동훈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사기가 아니다는 양 후보의 입장에 대해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 없나?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도 피해자는 없는 것이라며 장난하나? 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며 우리 한번 다퉈보자고 했다. 자, 이런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게 드러났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출 과정에서 꼼꼼히 불법이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다. 제가 소홀히 했다, 부족했다 이러는 게 정상 아닐까요? 진짜 정상이라면 국민의힘 후보 같으면 이거 사표 내죠.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 문제, 부동산 문제 좀 나오니까 자기가 의원직을 던졌잖아요. 아버지 건데. 이건 양문석은 자기가 지금 후보 던져야 돼요. 그런데 후보까지는 던질 위인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과라도 하든지 소홀했다고 유감 표명이라도 하든지 다음부터는 진짜 법의 절차에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하든지 핑계를 대더라도 어떻게 이따위 핑계를 댑니까? 사기 대출? 이러면서 반문하면서 피해자가 있냐? 이런 피해자가 있지. 11억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대출 받았어야 하는데 대출 못 받았잖아. 자격이 있는 사람 사업하면서 열심히 세금도 내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쓸 돈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사람이 그 지점에서 못 받았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의혹이 막 일파만파 커지고 있잖아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데 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냐 등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학생 딸내미가 무슨 사업자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피해자가 있냐 이게 이제 조국 발언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이거를 이놈들이요 참 우리나라 이상하게 중앙일보 단독이 나왔는데요 참 중앙일보든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참 섭섭한 게 이거 보세요 4년 피나는 지리산 훈련했다 사전투표소 몰카 공범 있었다 이러고 그 외 사전투표소에 몰카 설치한 사람 있잖아요 유튜버 그 유튜버를 갖다가 그냥 공격하더니 이제는 공범이 있다고 그 공범 70대 아마 이거 협조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협조한 것 같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몰카를 설치해야 되는데 양산 쪽에 사는 70대 할아버지가 그 위치 같은 거 여기 이제 양산
이 서울 사는 유튜버가 양산에 대해서 지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보관 장소가 어디인지는 그 양산 사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산 종합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길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안내한 사람인가 봐요. 그거 안내한 사람, 사전 투표소 보관함, 사전 투표소 이런 것을 안내한 거. 이 70대 할아버지를 갖다가 또 공범이라고 또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범행 저지른 것처럼 공범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리산에서 뭐 피난 훈련을 했었다. 이게 중앙일보 이거 정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그것도 기자 하나가 취재를 한 게 아니라요. 단독 기사 내보내면서 안대훈 기자, 위성욱 기자 이렇게 집중 취재를 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2명의 기자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 데스크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신문사 차원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쳐라 그러고 2명 기자를 이제 말하면 여기 파견한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무슨 공범이 있었다. 무슨 공범? 길 안내해 준 건데. 왜냐면 양산의 길을 모르니까. 야, 그리고 이제 설령 길 안내가 아니라 뭐 몰카 설치하는데 약간 뭐 도와줬다고 칩시다. 70대 할아버지가. 그게 무슨 공범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게 범행이야? 범행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의로운 일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 그 이종원 씨 투표지를 6장 가지고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종원 씨가 개표 현장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한 사람이 이종원 씨한테 그걸 갖다 주더래요. 이종원 씨는 그때 투표 관리관이었습니다. 참관인이었죠. 투표 참관인. 그런데 이제 거기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니까 참관인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거 부정 투표 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서 민경욱 대표한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갖다 제보를 한 거죠. 그랬더니 투표 용지 탈취범으로 몰아서 구속까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재명 뭐 조국 이런 놈들은 구속 하나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정선거에 투표지 겉으니까 그걸 갖다가 국민신고를 한 거를 갖다가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에서 이상한 짓이 많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투표하러 들어간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투표했다는 선거인 명부하고 인원수가 다르니까 이걸 몰카를 해놓은 거예요. 몰카를 해놓고 인원수를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이 의인이, 저는 의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엄청난 범위로 몰고 이거를 길 안내하고 이런 사람을 공범으로 몰고, 중앙일보는 이걸 단독 기사로 내서 기자 2명을 붙여서 집중 취재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게 나랍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양문석이나 조국은 피해자 있냐고 그랬죠? 자기 딸 의사시키기 위해서 의전원 입학하는데 위조를 하고선, 그러고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의전원에 입학했으면 다른 한 사람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피해자죠. 양문석이도 마찬가지고 11억 대출 받아서 다른 사람이 못 받았잖아요. 소상공인이 진짜 필요한 사람, 법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러면 이 유튜버야말로 피해자 본 사람 있어? 피해자가 있냐고. 이거 인원수 체크하기 위해서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피해자가 있냐? 아, 피해자 있구나. 부정선거범이 피해자네. 부정선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 때문에 부정선거 하는 게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까 부정선거범이 피해자네. 선관위가 피해자네. 왜냐하면 선관위는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거 눈 감든가 방조하든가 아니면 공범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선관위 신뢰도가 가고 금이 가고 그러니까 피해자네. 피해자 있네.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이런 거 몰카는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할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유튜버. 국가에서 진짜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하고 투표하러 간 사람하고 선거인 명부에 투표한 사람하고 인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인원수 체크를 선관위만 맡기지 말고 이 카메라로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 차에 보세요. 차에 보세요. 예? 이 블랙박스 있죠? 예. 블랙박스처럼 선관위가 해야 되고 선관위가 안 하면 국가에서 해야 돼요. 선관위 이거 선거인 명부 제대로 작성하는 거야? 해서 입구에다가 이걸 블랙박스를 설치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국가에서 할 일을 이 의인이 한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에 여러 군데를 했더구만요. 이런 사람 의인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종원 씨 얘기했죠. 투표지 가지고 나온 사람. 저도 그 사람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인이라고 방송했습니다. 여러 번을. 근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익점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문익점이 모카씨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문익점이잖아요. 중국으로 봐서는 모카씨 탈취해간 사람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선 범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익점이 범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중국에서 모카씨 가져왔기 때문에 그 모카씨 때문에 모카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거 아닙니까? 그때 안 가져왔으면 한참 뒤처졌겠죠. 모카 산업이라든지 우리 모카를 입는 혜택이라든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문익점 하면 의인으로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근데 왜 투표지 가지고 나온 사람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의인인데 부정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탈취범이지. 근데 부정선거를 밝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의인 아닙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인 명부하고 진짜 선거하러 들어간 사람과 인원수가 자꾸 틀리니까 한두 군데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인원수를 확실히
자기들이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조사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달았는데 이건 의인 아니에요. 의인을 갖다가 탈주범이 아니 몰래카메라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 몰래카메라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잽싸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공범 잡고 이랬어요 그때? 이건 뭐 그냥 얼마나 빨리 구속영장 청구하는지 몰라 이 의인을.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부정선거 밝히자고 한 이런 의인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도둑놈들은 활개치고 선거하고 무슨 당을 창당하고 당 대표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분이 참 어려운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올려주셨다고요. 이분에 대해서 구원을 하자고 그러니까 뭐 십시일반 돕자고 계좌번호를 올렸는데 우리가 뭐 관심이 있는 분은 뭐 5천 원이고 10,000원이고 왜냐면 변호사비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게 진짜.